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고 이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 지지율이 회복될 거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그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이거를 내걸기는 했고요. 오늘 조금 사실 그 제가 방송 오기 직전까지도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안 될 것 같은 거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정권 교체되면 안 된다고. 정권 교체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사실 되게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근데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농락하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특히나 검찰 인사 관련해서. 제가 사실 어제는 그냥 한찬식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봉욱과 캐릭터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오늘 뭐 사실이 아닙네. 뭐 무능하네, 무색무취입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강훈식, 제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찬식 발탁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찬식을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뭐냐면, 실용적 인사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 내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로 평가받은 인물, 검찰 조직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임명받았다라고 민주당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온 한찬식 민정수석은 이러는 거죠. 제가 사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저도 사실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렇게 장관? 이혜원이나 왜 청문회 하는 자리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제가 법무부 인권국장을 왜 갔는지도 너무 잘 알고, 그거 빠져나오려고 약간 한직이거든요. 거기 한직이에요. 무슨 법무부 인권국장 갔다고 봉옥도 인권국장을 했고, 여러분 울산지검장도 했고요. 뭐 울산지검장이 아니었네.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제가 거기서 고래고기 사건 때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 환부 사건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 놓고 거짓말을 하는 형태로 하면 제가 이제 너무 열받는 거죠. 이거 너무 밝다. 너무 밝다. 아니, 제가 너무 밝은 듯?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정도면. 이것도 너무 밝은가. 지금 여기 방송하는 곳이 어두워가지고. 네. 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제가 사실 솔직하게 저는 항상 이재명 대통령 검찰 관련 인사를 얘기를 할 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검찰 개혁 하기 싫다고. 차라리 나는 검찰 개혁 하기 싫다? 아니면 그냥 이제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 어떤 게 낫지?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차라리 검찰 개혁을 하기 싫다. 검찰 개혁을 차라리 하기 싫다.
여러분 제가 집권을 해보니 검찰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차라리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 우리가 믿고 뽑아줬는데 그거를 뭐 우리 이해해줄 부분들이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인사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게 되게 화가 나요. 그게 되게 화가 나고 제가 사실 그 한찬식 그 민정수석은 이번에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얘기 나온 게 아니다. 이번에 얘기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 이제 그 사실 그 봉욱 민정수석 때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이후에 낙마하고 이후에 그때가 언제 거의 1년 됐죠. 그때부터 검찰 인사 누구랑 상의한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때 그 우리가 그냥 화가 난 게 이제 노만석이니 송강이니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검찰 인사를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돼 정신머리 나갔냐 이렇게 돼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한찬식 그거를 이제 노무현 사건 수사한 거 맞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뭐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맞고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일부를 왔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한 것 그거를 이제 그 일부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 그 청와대 비서관이 제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가깝던 사람이 돈 받은 걸로 이제 해가지고 그 부분을 떼서 수사를 한 거예요. 여기 그 한찬식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막 그러고 막 커뮤니티에 막 퍼뜨리고 다니더라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최재경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번에 한찬식 민정수석 오늘 지금 사실 제가 거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을 고민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네.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참 제가 여러분 제가 어떤 걸 했냐면 국정조사 준비위원회를 했거든요. 박근혜 때 여기 아직도 그 박근혜 그 국정농단 할 때의 비망록부터 다 있어요. 그때 민정수석이 최재경이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이름이 왜 지금 다시 등장할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한찬식을 옹호를 하면서 무능하니 무색무취하니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아닌 인사라는 둥 노무현 그러니까 문재인 수사 표적한 거가 사실은 커버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멍청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게 다 인맥발이다. 자기 아빠가 꽂아줬다는 둥. 제가 진짜 근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재명 정부에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거니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새날 아까 새날 방송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저는 장용진 기자님을 좋아해요. 저 장용진 기자님 너무 좋아하고 장용진 기자가 법조 기자로서도 저랑 같이 방송도 몇 번 했고 저랑 페이스북 친구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장용진 기자가 취재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지고 그렇게 검찰주의자가 아니네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거기에 파생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 새날은. 근데 그 원천 소스가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청와대죠.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뭔 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어저께도 사실 그 풍경 좋은 그 공원 뷰 보면서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 그런 표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이력이 쫙 뜨고 이렇게 하니까 뒷감당이 안 되니까 막 거짓말 하더라고. 범진보 진영자들한테 거짓말 하자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어제까지는 전 봉욱도 그래 비서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한창식 또 아이고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어저께는 폭주라고 했죠. 인사 폭주라고. 제가 그냥 거기서 사실은 멈추려고 했는데 만 하루 동안 이 퍼뜨리는 거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15%만 얘기할까요? 15%만 얘기할까요?
그러면 지금 자, 여기에 나오죠? 이게 왜 거짓말이에요? 왜 이게 무슨 가짜 뉴스예요? 불기소 종결했다고 담당 부장이 한찬식이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공소권 없다. 이래서 불기소 종결까지 자기 다 했는데, 수사 개시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총무비서관이랑 다 지시 받아가지고 했는 거 이렇게 해서 처분했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로 들락날락 조사를 다 했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이제 검찰이 논두렁 시기회 타령만 했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같이 수사를 했죠. 돌아가셔가지고 공소권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슨 가짜 뉴스라고. 이게 다, 왜 이게 가짜 뉴스예요? 이게 왜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수사했는지 기록까지 다 있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한창진.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사건도 저는 신미숙 비서관 알아요. 그리고 김은경 전 장관은 굉장히 가까운 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 당시부터 너무 잘 안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정부가 2018년인데 이게 들어서자마자, 예? 그 2018년에 김태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검사장 사인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니, 내가, 정말 제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드루킹 사건이 또 오래돼서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드루킹 사건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거예요. 노회찬 의원이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 사건 중에서 이제 이 사건 중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람이 하나 죽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만들어요. 이거 드루킹이지. 특검부터 같이 이어져 있지. 어디 갔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좀 작은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드루킹 특검이에요. 드루킹 특검 중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돈 받은 걸로 문재인 대통령이랑 엮어가지고 했던 담당이 한찬식이라고. 근데 여러분 저게 어쨌든 불기소가 됐어요. 왜 불기소가 됐냐면 받은 게 없기 때문에. 4번 만나가지고 강연비로 200만 원씩 받았어. 50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더 돈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이희동이 저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있어요. 제보사 중. 왠 줄 아세요? 그럼 이희동이 저를 봐준 겁니까? 이희동이 아무리 뒤져도 그런 사건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관이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해가지고 강연 4번 나가가지고 200만 원 받았다고. 한 번에 50만 원씩 받았다고. 저거를 이제 수사를 했는데 저걸 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왜 어제 인사폭주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랑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볼 수 있게끔. 제가 근데 이렇게 막 정색을 하면서 방송하기 시작하면 제가 너무 무서워지거든요. 안 되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제가 근데 여러분 어제는 최병렬 제가 어제 밖에여가지고 어제 공원 나가서 밖이어서 제가 자료를 제가 직접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켜가지고 어제는 약간 주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인사 평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읽은 거죠. 그냥 뭐, 내 정치적인 어떤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사이에 막 거짓말 하더라고. 화가 나죠. 화가 어떻게 안 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 근래에 그 뉴스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뭐 5년? 길어봤자 5년? 막 이렇게 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려도, 짬밥 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최병렬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됐기도 하고. 그래서 최병렬이 사기라고 했을 때 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기사 하나만 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 그 기사 하나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MB 때 그 메인이었고, 당대표였고, 가장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박근혜한테 당대표를 뺏겼어요. 박근혜한테 당대표를 이제 그 노무현 탄핵에 역풍 불어가지고, 했고, 근데 또 어느 순간 친박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잘 아는 게 7인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사실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7인회라고 하잖아요. 뭐 문진석 의원이니 뭐 김남국 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있다고 7인회 하잖아요. 그 7인회가 어디서 싸웠냐면 그 박근혜의 7인회에서 따온 거예요. 박근혜 7인회에서 싸운 거예요. 박근혜 7인회가 누가 있었냐면 김기춘, 김용환 다 원로들이라서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박근혜 실세였던 그 최병렬, 여기의 사위예요. 여기 사위. 여기 사위고, 김기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7인회 타령하는 게 사실 되게 거슬렸거든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뭐 7인회, 뭐 이게, 사실, 이거의 패러디예요. 이거의 패러디고, 그래서 저는 7인회라는 얘기가, 그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7인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나왔다. 그 원조, 박근혜 정부의 그 비선실세라고 했던 그 7인회가 최병렬이라고요. 김기춘이랑. 여기 사위예요. 여기 사위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적당하게 어제 욕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를 더 이렇게까지 더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사람 했죠. 그러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었다 했잖아요. 국민의당 때. 그때 제가 국정조사 준비위원 한다고 박근혜 뭐 피 바꾸고 막 그 차병원 뛰어다니고 그 조사하고 다닌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발 사주를 어떻게 그렇게 버텼었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제가 사실 그 앞에 국정조사 준비위원하고 그렇게 자료 모으고 한 그 트레이닝이 돼 있어가지고 고발 사주도 그렇게 잘 나름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나한테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을 시켰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짓말 하냐고요. 그리고 그냥 거짓말만 하면 그냥 넘어가죠. 최재경. 여기가 그 사촌이에요,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 그 부인의 사촌인 거지. 사촌의 남편인 거죠. 사촌의 남편. 사촌의 남편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최병렬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그 사촌 간에 민정수석을 2번이나 한 거죠. 되게 웃긴 거는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고, 그 탄핵 당했을 때 민정수석을 하고, 우병우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의 지금 그 사촌 그 남편이, 그 사촌인 거죠, 부부니까. 사촌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최재경 아내랑 사촌이라는 거. 아니, 노. 그게 아니라 한찬식 부인이랑 최재경이 사촌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진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나 솔직히 말하면 오늘 딴 주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하도 그 오만 커뮤니티에 오만 거 다 퍼 나르더만요. 뭐지? 뭐 한찬식에 대해서 다 가짜 뉴스더라. 아이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이 사람은 최재경이 누구냐면 이렇게 그 민정수석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 나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을 했어요. 최재경이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마지막에 빠득빠득 우겼지만 어쨌든 그 50억 클럽 6명 중에 한 명이 최재경이에요. 대장동 사건. 지금 대장동 사건 저 연루자의 사촌을 지금 민정수석을 어떻게 안 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거 얘기를 안 할까 했어요. 근데 오늘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고. 한찬식이 무능하네, 무색 무취네. 에휴, 저 수원지검장이 어떻게 갔는 줄 아십니까? 울산지검장이 있다가 수원지검장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에이구. 그러니까 그냥 입담으로 줄 때 조용하게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숨만 죽이고 있겠습니다. 이랬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는 제가 되게 화가 났다는 의미예요. 거짓말하는 거. 유동규가 버렸던 전화에서 최재경이랑 박관천 전화가 계속 있었어요. 통화 목록에. 여기까지는 포렌식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유동규가 버린 휴대폰에 최재경, 박관천과 통화 기록이 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뭐라고 변명했냐면 이렇게 최재경이 이렇게 자기가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너 혹시 네가 유동규 말을 믿냐가 아니라 이건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포렌식 했던 내용이고 저는 박관천 지금 경호처에 계시죠? 저는 그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임자가 갔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건 썰인데 초기 검사 인사들을 최재경이랑 논의하고 있다라는 썰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다 그 검찰 인사 그따위라고. 그러니까 더 가지 말자는 거죠. 사람을 국민들 속이고 막 조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범진보 진영자들 얼마나 선량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라고도 그 지금 마음을 써주고 있는 겁니까? 근데 감히 뭐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요? 참나, 검찰 개혁의 완수의 적임자라고? 또 뭐라고 했더라? 내가 정말 보안수 사건이 청와대에서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튼 진짜 되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제가 저기 사촌을 왜 끌어다 드리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하죠. 부적절하죠. 아니 인사 기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검찰개혁의 완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령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촌이 저런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에 연루가 되고 저러면은 당연히 안 돼야죠. 본인은 아니지 않나? 관련이 없을까요? 참나.
에이. 사촌 간에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이제 뭐 또 사촌 한 명 더가 있죠. 그 사촌 한 명 더가 있죠. 여기는 이제 그 제부죠. 제부인가? 거기 지금 TV조선 앵커 하고 있죠. 거기랑 관계성을 알아요. 서로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먼저 이제 그 막 큰 형이 막 민정수석 돼갖고 배 아파 죽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하필 제가 무슨 코난도 아닌데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왜 거짓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오늘 저 사진까지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까지만 얘기를 하고 더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박찬식 비서관에 대해서는, 박찬식 수석에 대해서는 알아서 정리를 하든지 알아서 정리를 해야겠죠. 저 계속 놔두면 되겠습니까? 뭔 짓을 할 줄 알고. 정말. 네, 최희준, 최병렬 아들아닌가? 네, 그분이에요. 그래서 더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은 윤석열 범죄죠. 아니 그 50억 클럽 전부 다 국민의힘 곽상도랑 다 거기에는 왔잖아요. 근데 왜 그 집안 사람들 다 갖다 쓰고 대장동 변호사를 금감원장 시키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검찰 인사 말고는 다른 인사는 언급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따위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하며 무슨 지금까지 다 수사하고 담당했는 사건이 맞는데 가짜뉴스라고 하고 무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드러나니까 욕먹겠다 싶으니까 멍청한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저 사람 성정은 봉욱과 또 달라요. 저 사람 성정은 봉욱과 또 달라요. 그래서 참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제가 참 질이 안 좋다, 격이 낮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참 제가 막 이재명 대통령 막 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화가 나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도 엄청 화나야지 정상인 거예요. 진짜 이거 말이 되냐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건 일입니다. 다 속이고 오늘도 속이고 가까운 유튜브한테 막 변명하면서 그거 가짜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당연하게 그냥 그거 신뢰를 했겠죠. 아유, 제가 그 울산도 한번 볼까요? 그 울산 지검장도 맞아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뭐냐면 고래고기가 30톤이 고래고기 27톤인가? 아무튼 고래고기를 갖다가 그걸 이제 압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억 정도가 된 거예요. 30억. 근데 고래고기는 빨리 그걸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뇌물이랑 여러 가지 사건에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영장 청구를 하고 막 DNA 막 감식 보내놓고 이랬는데 그 울산지검에서 그 30억짜리 그거를 다 그냥 내줘가지고 다 회쳐먹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고래고기를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30억짜리 그거를 환부 처리를 하는 거는 부장선에서 사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